안녕하세요. 시카고 김변입니다. 오늘은 영주권의 적들, 그러니까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결국 가족이 초청하거나 취업을 통해서인데요. 가족이 초청하는 경우는 대부분 결혼 케이스라서 불체나 이런 불법 노동을 다 용서해 주니까 별로 문제가 될 경우가 드문데, 취업으로 영주권을 대부분 받으시니까요. 취업 영주권의 경우에 어떻게 최종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어떤 경우에는 다 잘 해놓고 영주권이 마지막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일을 해보면 이민국도 약간 유행 따라서 어떤 시기에는 주로 어떤 걸 많이 이유로 해서 거절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최근에 퍼블릭 차지 관련해서 이 공공 혜택을 받은 것에 대한 이슈는 지금 대통령이 바뀌고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이슈가 있어서 다음번에 말씀드리고, 오늘은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크리티컬한 두 가지. 이제 첫 번째는 영주권을 이제 취업이민 스폰서를 받아서 이제 가려고 할 때, 이제 많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석사학위가 필요한 포지션들은 별로 고민할 것이 없고, 대부분 또 H1B도 대부분 가지고 계시고 해서 문제가 없는데, 학사학위와 또 경력과 또는 경력 없는 경우에 영주권 하는 취업이민 3순위요. 저희가 EB3라고 하는 케이스를 할 때, 사실 저희 한인분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영주권을 이 숙련공이라고 하는 스킬드 워커 카테고리로 영주권을 많이 받으셨거든요. 왜냐하면 한국 분들이 하는 사업체가 주로 세탁소라든지 식당, 그로서리, 뷰티 서플라이, 신발 가게, 옷 가게 이런 사업체가 많으시니까 그쪽에서 사람을 쓸 때 그 분야에 경력이 있는 사람을 뽑는 모습을 하는 게 제일 보기가 좋았고 해서 영주권을 이제 경력을 2년 이상 요구하는 경력직 숙련공이라고 하죠. 영주권을 많이 했는데요. 이게 물론 이런 영상에 저희가 다 말씀드릴 수 없는 거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많은 동포분들이 영주권을 예전에 많이 어떻게 받았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세탁소를 미국에 있는 세탁소를 절반 이상을 한국 사람이 오운하는 저희 대표적인 한국 비즈니스인데, 이제 그렇다고 저희 동포분들이 원래 한국에서 세탁소를 그렇게 많이 하신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비즈니스를 그렇게 미국에서 만들어졌을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폰서를 주변에 아는 분 중에 그 세탁소 하시는 분한테서 영주권을 받기로 해서 영주권 진행을 한다고 하면 재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력이 필요한데, 경력을 한국에서 이제 증명서를 내서 영주권을 받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한국에서 실제로 경력이 없으신데 지인분한테 서류를 부탁드려서 세탁소에서 일하신 걸로 편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들 영주권을 예전에 많이 받으셨어요. 사실이 그렇고요. 근데 요즘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핵심은, 요즘은 저희가 한국 이제 무비자 제도 생기고 전자여권 생기면서 2008년 이후로는 저희가 모든 미국에 들어올 때 비자, 학생 비자나 방문 비자나 다른 비자 신청할 때 본인의 경력과 학력을 다 온라인으로 작성해서 내거든요. 이제 벌써 그게 이제 13년째 돼가니까. 그리고 옛날 기록도 아주 오래된 게 아니면 남아 있고요. 그래서 한동안 이민국에 어떤 케이스들이 있었냐면, 이제 경력으로 영주권 포지션을 하려고 한국에서 지인분한테 부탁해서 경력증명서를 만들어서 진행을 했는데, 과거에 미국에 들어올 때 비자 신청서에 그 기간에 그 자리에서 일을 한 기록이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그래서 이민국이 그 과거에 당신이 적었던 기록과 영주권을 진행하는데 이번에 낸 경력증명서의 기간에 그 한 일에 차이가 있다. 그 기간에 뭘 한 거냐.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케이스들이 문제가 되고 거절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주권을 이제 지금에서라도 영주권 진행한다고 하면
뭐 한국의 스폰서에 맞는 뭐 경력을 만들어야지만 영주권을 할 수 있다고 아직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제가 요즘 트럼프 내내 그랬고 오바마 후기에도 그랬고 비숙련공 영주권이 한국에서 대사관에서 받는 건 좀 어렵지만 미국에서 영주권 받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세요. 지금 비숙련이나 숙련이나 영주권 스피드에는 하나도 차이가 없고, 또 예전에는 비숙련공 포지션을 뭐 왜 경력도 요구하지 않는데 미국에서는 그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하느냐 뭐 거절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대기 기간에도 차이가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그래서 비숙련을 잘 안 했는데 지금은 사실은 영주권 포지션에 숙련을 하든 경력 없는 걸로 하든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지금 영주권을 하시려는 분들은 영주권 포지션을 잡을 때 아까 말씀드린 억지로 숙련공으로 가지 말고 비숙련 포지션을 잘 사업체 상황에 잘 맞게 잡아서 영주권을 진행하면 지금도 여전히 한 2년여 정도면 영주권이 나오니까요. 그걸 좀 그런 무리수, 잘못된 것을 하지 않도록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드릴 것은, 학생 비자로 미국에 계속 계셨는데 영주권 진행할 때 학생 비자 기간이 영주권 들어가기 전에 뭐 10년 이상 되면 영사들은, 이민국 직원들은 당신이 어떻게 10년 동안 일을 하지 않으면서 여기서 먹고 살고 학비 내고 지냈는지 그걸 물어보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신분 유지를 위해서 이제 학교를 좀 다니기 어려우니까 이제 타주에 있는 학교, 약간 이제 학사 관리가 허술을 하고 좀 느슨한 학교에 등록을 해서 영주권을 진행하는 시간을 버시려고 하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최근 들어 그건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최근 들어 뭐 여러 몇 학교가 유령 학교로 이민국에 적발이 돼서 LA 지역에, 그래서 그 학교를 다닌 경력이 있으면, 그 기록이 있으면은 영주권을 뭐 100% 거절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F1 비자 기간을 유지하실 때 반드시 제대로 학사 관리를 하시는 학교에 꼭 등록해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학비 내고 성적표 받고 수업 듣고 하신 기록들을 잘 남겨 놓으셔서 훗날 영주권 진행하실 때 그 관련된 서류를 제출 미리 하거나 아니면 요청받으면 할 수 있도록 잘 좋은 학교를 다니면서 신분 유지하시는 게 영주권을 실제로 나중에 나올 때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 그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었습니다. 두 가지요. 경력을 한국에서 실제로 일한 경력만 써서 숙련공으로 영주권을 하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학생 비자 유지를 함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는 학교에 꼭 등록해서, 또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학교에 등록해서 이민국이 그것 때문에 어렵게 했던 영주권이 마지막에 거절되지 않도록 꼭 그 두 가지 점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